아니고 단순히 자격증 주기 위한 그런 것만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송 교수님 말씀 듣고 이번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지만 이 보험사고와 참전이라고 처음으로 일단은 PPT로 120장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은 머릿속에 제 설명이라든가 그림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뭘 봐야 되는지 보면 아마 우리나라 처음으로 보험사고와 탐정이라는 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왜 책을 쓰기가 겁이 나냐면 책 쓰는 것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근데 일단 책이 딱 나오면 안 팔려요. 그걸로 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팔려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이번에 좋은 생각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보험사고 조사는 누가 하냐?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우리나라의 보험사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대부분 각 보험회사의 조사자들이 합니다. 이 조사자들이 95%가 전직 경찰 출신이에요. 나머지 5%가 누구냐? 소방, 해경, 군사경찰, 병원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고조사가 됐든 뭐 어떤 블랙박스 영상이 됐든 이런 것은 전부 다 공학 박사들이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 공학 박사님들이 분석하는 게 증거 능력이 있냐? 없어요. 검사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들 알아요. 근데 제가 증거로서 채택 안 하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도육책까지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분석을 한다든지 이 사고가 고의사고라든지 이걸 이 사람들한테 맡길 필요가 있냐? 없다. 그럼 누가 하냐?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해요. 블랙박스 분석 뭐에서 하면 되냐면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곰플레이어 있죠? 곰플레이어에서 분석하는 프레임 라인으로 잘라가지고 가능합니다. 사고 직전에 핸들이 틀어졌는지 어떤지 그것도 분석 가능합니다. 시속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분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꼭 박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 대신 이게 증거 능력으로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론에 도출했는지만 이끌어내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탐정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라고 하면 늦는 게 뭐냐면 나중에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조사한 거, 그래서 분석한 거 보통 재판정에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몇 년, 조사한 지 몇 년 됐어요? 그것부터 물어봐요. 그래갖고 5년이 넘으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한 말보다 더 신빙성을 더 줘요. 법관이 그걸 증거로서 채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아니 혹시라도 기회 되면 탐정 명함이라고 걸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득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 장기보험이 뭐가 있다고 했죠? 상해보험, 운전자보험이 대표적인 거예요. 안보험 그런 거 빼고 안보험 갖고 물론 장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난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좀 이상해. 그러면 미리서 브로커들이 만들어 놓은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CT나 MRI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액을 뭘로 하냐? 자비 처리. 그럼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 보험 가입해요.
그 다음에 보험 탐험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내 거인 것처럼 조작을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탐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저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자 바꿔치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장기 보험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운전자하고 상해 보험인데 물론 이것도 각 보험회사의 조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조사하냐? 안 해요. 99%안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로 병원의 허위 청구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오면 몽땅 여기 달라붙어요. 상관. 특히 여기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100에서 200만 원 이하 거는 손도 안 대고 돈 그냥 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냐면 저기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라고 있어요. 20에서 50만 원 나가는 거. 자동차 사고 접수를 안 해도 나 사고 나서 돈 나가요. 확인도 안 해. 진료 기록부에 전부 다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그 영어가 아니지만 의학 용어예요. 그거 보면요. 이게 일반 상해인지 교통사고인지 거기 나와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의학 용어들이 있어요. 보지도 나가 그냥. 조사가 안 돼. 조사가 안 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 여기 조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조사할 수 있는 건들을 어디로 보내냐? 손해사정 법인으로 보내요. 손해사정 법인. 손해사정 법인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손해사정사가 지정이 돼요. 그럼 손해사정사가 조사하냐? 아니에요. 오조원한테 다시 내려가. 이건 손해사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냐? 안 해요. 왜? 3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럼 나가서 조사하고 그러면 3일이 넘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럼 민원받 지연이자 나가요. 그리고 이걸 맡긴 보험사에서 싫어해. 그러니까 전화로만 해. 어떻게 사고 났어요? 네, 사고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만 써요. 그러니까 묻혀버린 보험업계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나중에 손해사정 보조인이 저걸 전화로만 확인하는데 전화 확인 딱 하나 하는 게 얼마인 줄 알아요? 33만 원. 그냥 이 돈이 그냥 나가요. 뭔가 이게 보험범죄 냄새가 나서 조사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맡긴 원 보험사에서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들여다본 제가 잠깐 들여다보고 저런 장기보험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한 60페이지로 만들어서 그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들었어요. 그거 보면 야 이런 게 왜 나가지? 라고 할 정도로 문제예요. 근데 저걸 사실은 제가 저한테 요청도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조사 같은 걸 워낙 꼼꼼히 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서 나중에 조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사유 때문에. 3일이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여건이 되면 사실은 탐정으로서 조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 행정사 특히 그분들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량을 주면 돼요. 이거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조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술서를 어떻게 만들지, 뭘 봐야 될지 그걸 세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제보해서 끝나면 안 돼요. 왜 보험 탐정이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송 교수님하고도 한번 전에 저쪽에 박 부장님 거기서 이야기할 때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이 미국의 탐정은 30%가 관공서일을 해요. 서류 열람. 나머지 70%가 거의 보험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탐정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상표법도 하고 뭐 기업 비밀이라든가 그런 것도
경찰이 있을 때 다 해봤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면 보험일이 정말 괜찮아요. 눈으로 봐서 확인하면 제보하면 돼요. 내가 이거 이상해? 그럼 내가 조사하면 돼요. 우리가 제3자지만 저거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고발하면 돼요. 3자는 고발하면 돼요. 그쪽 해당 보험사는 고소를 하지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에 대해서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고 오늘 제가 벌써 5시간 넘게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뭘 하고는 싶은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건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악 2주는 계속해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적어도 보험 하나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한 1년 후면 제가 퇴직을 하는데 결국 이제 제 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탐정이라든가 행정사라든가 이분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득도 주고 만약 제보가 들어오면 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꿈인데 모르겠어요. 뭐 이쪽 저쪽에서 뭐 물량은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만둘 때 하고 지금하고 틀리죠. 참고로 그 블로그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사할 때 진술서 작성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보험사의 조사자들한테 야 이렇게 조사를 해야 돼라고 그렇게 수십 번에 걸쳐서 말했는데 안 돼요.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자기한테 이러고 아웃라인을 잡아줄 때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고집이 세. 보험 조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변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배워서 하면 더 낫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올해까지 우리 전국을 강타할 명의도용 조직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장하고 통화책, 행동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보통 5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하면서 이번에 이거 수사하고 있는 모 경찰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범죄 단체로 노율해야 됩니다. 범죄 단체는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나오는 범죄 단체가 있고 형법에서 나오는 범죄 단체가 있어요. 폭력행위 등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이제 조폭들을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 형법의 범죄 단체로 노율을 한다. 왜? 얘네들은 보험금을 받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자기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범죄 단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은 구글로 지금은 이제 구글로 모집을 해요. 구글 검색창에 고액 알바, 운전 가능한 이렇게 해서 치면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하나 검색이 들어가가지고 딱 치면은 운전 가능한 분 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만 있는 것들 거기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모집이 돼서 얘가 그래 내가 할게. 그러면 주범들이 차를 타고 왜 다른 사람 안 끼워주냐? 다른 사람이 많이 끼면 끼울수록 새 나갈 확률이 많으니까 주범들이 더. 그래갖고 걔네 집 앞에서 얘를 끼고 그러고 나서 얘한테 딱 가서 돈을 주고 무슨 차를 빌린다고 했죠? 공유차. 그 앞에서 딱 내려서 돈 딱 주고 야 차 빌려고 3시간만. 그래서 차 빌리면 그 얘가 빌린 애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주범들은 뒤에만 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고 내. 한 다음에 그 한의원 가서 입원을 딱 하고 바로 한의원 며칠 입원하면 얼마 되는지 아시죠? 한 사람 앞에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을 줘야죠. 그리고 4명 탔어요. 얼마예요? 500만 원씩 하면 2,000원. 이런 식으로 딱 받아서 운전한 얘한테 그래 너 수고했어 120만 원. 만약에 주범들이 야 내가 운전할게 너 뒤에 타. 뒤에만 타고 있으면 60만 원. 지네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났는데 지네들이 걸리게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차 비밀이한테 야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운전자 바꿔치기 하면 100만 원. 지네들 나라는 주는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명의 도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계속 새끼를 쳐요. 얘네들이 최고 사고 많이 치는 게 얼마나 치냐면 하루에도 2번, 3번씩 쳐요. 2번, 3번씩. 수법도 자꾸 바꾸고 가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런 말이 들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할 수도 있죠. 자 이건 자 여기 써있는 게 뭐예요? 상품용. 상품용이라고 써있는데 상품용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원래 법률상으로는 제시 차량.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아 내가 중고차로 팔려고 내놨어요.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에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상품용이라고 바뀌어요. 근데 이 차는 상품용이 딱 되는 순간에 번호판을 띄어야 돼요. 번호판을 띄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저기 자동차 저기 판매 자기네들 조합이 있어요. 거기다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차는 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되고 자동차세를 안 내도 돼요. 근데 계속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수차례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나타카 기아는 상관이 없어요. 브랜드 이상. 여기는 여기 딜러나 딜러 가족이나 딜러 지인들이나 또 자기도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탈게. 그러면서 보험 가입을 딱 해요. 물론 상품용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험 가입 됩니다. 그런데 상품용을 띄기 전까지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차가 이제 돌아다닙니다. 보험 가입하는 그러죠. 이게 본인하고 차량 소유자하고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데요. 떠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차를 매입했고요. 2주 내에 명의를 변경할 겁니다. 라고 하는데 2주 후에 보험사에서 확인 안 해요. 당연히 했겠지라고 하죠. 근데 이 차가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사고를 빵 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사실은 양도양수를 다 했는데 명의 변경만 안 했어.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양도양수 계약서를 만듭니다. 그러면 양도양수가 됐으면 그 차량에 해당되는 돈을 그 자동차 매매 상사에다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줘봐. 없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그 차가 사고 나면 어디에 조회하면 되냐? 카 365.go.kr 저게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차 번호를 딱 넣으면은 지금 현재 조회하는 지금 시점 현재 자동차 매매상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등록됐다 그럼 이 차는 도로를 운행해서는 안 되는 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났으면 보험금 편취가 되고 사고가 안 났으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게 번개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자동차 매매를 안 했는데 매매한 것처럼 해서 사무소 위조한다 했죠. 사무소 위조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니까 나 이렇게 매매했어 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순간에 행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나서 나 이렇게 매입했는데 명의만 안 바꾼 거야. 그러니까 보험 처리해줘. 그래갖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3개가 되죠. 근데 이걸 한 번이라도 입건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관리법으로는 몇 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입건 생각은 수사기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사로 됐습니다. 근데 이 차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 중고차의 40%가 어디서 매매가 되냐면 수원역 주에
수원역 지에서 우리나라 중고차의 40%가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큰 데를 골라서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그냥 무작정 서가지고 계속 뛰거나 차를, 그것도 소나타급 밑에는 말고 그 이상만, 그런 다음에 다 찍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다 찍어보는 거예요. 시간 내가지고. 왜? 9시 반까지는 자동차 매매하는 사람들이 매매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 직원들이죠. 그럼 그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중에 이걸 다 찍어봐. 만약에 매매 상사에 등록된 차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관리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럼 그건 누가 해요? 그 차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확인해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그냥 받으시면 돼요.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입건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되죠? 한 번만 됐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용으로 된 차, 실은 법률상으로는 제시 차량인데 이렇게 해서 사고 내면 전부 다 보험금 편취에 해당된다. 근데 이런 문서 유조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큰 처벌을 받는다. 제가 이게 왜 입건이 안 됐는지, 현재까지 입건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달용 오토바이인데요. 이것도 여기까지 한 번만 가지고 해야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머리가 엄청 복잡하죠. 그죠?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제보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지나가시고, 나중에 우리 송 교수님 해가지고 뭐 이런 자세한 책을 낸다든지 심화 교육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이제 더 배송을 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는 보통 개인용하고 대여용이 있습니다. 개인용은 뭐냐면 그 업체 사장, 그 사람들은 출퇴근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유상훈. 왜? 배달료를 받으니까. 안 받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사고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배달료를 하다 하면은 유상훈송 특이하게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저렇게 보험료를 출퇴근용으로 했다 그러면 그 액수만큼 보험료 편취가 돼요. 사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유상훈송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보험 처리가 됐다 그러면 보험금 편취가 돼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개인 사업 하다가 자기 업체에서 내가 출퇴근하려고 오토바이를 구했는데 저걸 배달하면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잘해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죠. 그다음에 대여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상훈송 특약 가입하고 미가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가입하면 보험료 편취하고 보험금 편취가 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대여용 같은 경우 얘네들 전부 다 막 핸드폰 두세 개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배달 어플을 깔 때는 옛날에는 대포폰에도 깔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소유로 된 핸드폰이 아니면 배달 어플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유상훈송 특약 미가입 중에 사고가 나면 뭐라고 하냐면, 저 배달을 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요, 저 일찍 퇴근을 하다 사고 났어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쪽 우리 다른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 사무용품 갖다 주다가 사고 났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뭘 보면 제일 좋냐면 배달통. 엎어지면 배달통이 넘어지잖아요. 음식이 있었나 없었나 그 사진만 있어도 가능하다. 정 여기서 달라진다 그러면 어플도 한번 봅시다. 물론 안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차가 제네시스 차예요. 사고가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는 이제 뭐가 이상이요? 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러고 보니까 5가지 이상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왜 이상해요, 저게? 부위하고 가선 부위가
일단은 이제 그렇고요. 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운전석 쪽을 방벽에 받았어요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벽 쪽에 받았는데 이쪽에 일단 파손됐다는 거 의심스럽죠. 근데 모든 사고는 정형화되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받은 쪽은 저쪽인데 이쪽이 부러져 있어요. 그냥 삐뚤어져 있으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어야 될 거. 마셔통이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 땅바닥에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트가 이게 그냥 뭐 사업마트에서 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쭉 떨어져갖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받은 것은 저쪽인데 여기는 완전히 레일이 다 보여요. 범퍼 쪽에 있는 강한 쇠 레일이 보여요.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사고라면 이렇게 사고가 났다면 부속품들이 여기 쏟아져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요 보험금이 얼마 나갔냐면 6천만 원 나갔어요. 사고가 있었을 거다. 이걸 그냥 받은 보상 직원이 사고 났다 보니까 6천만 원 나간 거죠. 이 차가 무슨 차냐면요. 이 차도 정말 심심찮게 나와요. 뭐냐면 이런 차는 이제 진짜 고가의 차야. 그랜저도 이건 사용 안 해요. 고가의 제네시스 그 이상 외제차. 보통 우리가 사고 나면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손 처리가 뭔지 아시죠? 이건 수리 못해. 그게 전손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손은 많이 되는데 전손차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지어 침수차도 전손차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나쁜 짓거리를 하다 막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그걸 받으면 침수차가 됐던 저렇게 몽땅 망가져버린 차가 됐던 보험사에서 딱 받으면 부활을 못 시키게 눌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눌러요. 왜? 이거 매각하면 하다못해 200~300만 원이나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고는 전손인데 나중에 전손이 아니고 분손이 돼요. 이 분손은 뭐냐면 그 매각돼요. 그 200~300 때문에 분손이 돼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전손은 부활을 하면 그래서 수리검사라는 걸 거쳐야 돼요. 이게 정말 수리가 다 된 거냐,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냐, 그걸 검사해야 돼요. 근데 분손은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다시 부활시키면 돼. 다시 보험 들으면 돼. 수리, 아니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안 봐. 이 차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런 차를 폐차장에서 사요. 한 500만 원 주고. 그런 다음에 운행할 수 있는 것만 고쳐요. 그런 다음에 한 2달 후에 저렇게 단독 사고를 내서 그러면 저 차가요 500만 원에 샀잖아요. 폐차업자한테 200만 원 더 주고 사요. 그러면 700만 원 들어가요. 저걸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고쳐요. 저걸 200만 원이면 고쳐요. 그럼 9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저게 보험 가입할 때는 어떻게 수리했는지 그거 안 봐요. 연식으로 따져요. 연식으로 해서 보험 차량 가액이 딱 책정이 돼요. 저 차가 얼마냐면 5,600인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사고 내면 이 사람 900만 원 투자해서 4,700만 원, 아니 4,700만 원인가요? 버는 거예요. 저 차들이 우리나라에 심심찮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걸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어요. 수도권 외곽지역. 제가 아까 말했죠. 외곽지역에 갔는데 왜 저렇게 폐 부품들이 정렬이 잘 돼 있을까? 왜 저기 가면 저런 고급차들만 서 있을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이것은 한 방에 여러분 제보자 시간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몇백만 원씩. 그러니 이 보험사의 욕심이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그 600만 원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침수차 전손했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전손인지 분손인지 한 번도 안 봤죠. 근데 그 차는 분손이 됐어요. 전손 안 시킵니다. 팔아요. 보험사에서 200~3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그게 전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만 보는 거예요. 원래 누르기도 했어요. 이걸 부활시키고 다른 사람이 못 사도 그걸 보험사 사장단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어요. 근데 그건 회의는 회의일 뿐, 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자, 이런 연결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손차는 이걸 거쳐서 이제 도로교통 안전공단 수리공사까지 되는데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저것까지 뭐 장난을 많이 했었죠. 근데 분손이 되면 이런 과정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정비공장에서 이렇게 정품 부품을 만들어서 고쳤다라고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걸 구분하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근데 부품 다 어디서 갖고 왔어? 그랬더니 어느 현대 부품상에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 차량 번호에 해당되는 그 부품이 뭐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지 그랬더니 16만 원어치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리 금액이 무려 3,6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고 해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 가입가. 그 다음에 병의원인데 병의원은 사실은 일반 양방 의원은 참 찾기는 참 어려워요. 참 찾기는 어려운데 한의원 쪽은 찾기가 좀 그나마 쉬운 편이고요. 자, 병의원에서 식당 운영 시 가산금 허위청구.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사실은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좀 보시고요. 이양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보통 저 영산의학과 의사가 연봉이 좀 세요. 월급이 좀 세요. 거의 3천에서 한 5천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고용을 3주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른다든지 저렇게 이제 비전속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이 상근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판독 가산 우리가 이제 방사능 촬영을 하면 그 판독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산료를 붙이게 됩니다.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저런 이제 편취도 있고, 그 다음에 입원 시간을 맞추기 위한 입원실 사전 입원행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여자들 특히 남자들도 그렇고 하지 장맥류 같은 거 수술할 때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2시간을 대기하게 하고, 사실은 그 시술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그 입원이 돼야 그 치료비 전체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주는 행위. 그 다음에 도수치료도 ECMO 청구. 도수치료가 저게 급여가 아니고 비급여이다 보니까 저것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강서구의 모 의원입니다. 거기는 원장부터 해갖고 저 말단 간호조무사까지 전부 다 사기꾼도 다 뭉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모집을 했어요. 어떻게 모집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2개 세트로 예방주사를 맞을 때 대상포진이라든가 폐렴주사를 맞으면 얘네들은 보통 20만 원, 20만 원, 40만 원을 줬는데 야 이거 나한테 현금으로 줘. 현금으로 주면 내가 너 있잖아 도수치료 받은 것처럼 해서 한 160만 원에 상당한 것을 내가 너한테 줄게. 너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아. 그래갖고 막 다 모집을 했어요. 친구, 언니, 오빠 막 지인 해갖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모집을 해왔으니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직원들한테 접수 직원, 뭐 물리치료사, 개회사한테 대신 너도 있잖아 성과급을 받아야 되니까 너도 이거 받은 것처럼 해. 너도 이거 받아. 휴가 갈 때 너 이걸 한 것처럼 해서 휴가비도 가져가. 이렇게 해서 병원 전체가 이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혹시 수사기관에서 나올까봐 도주로까지 지하에 파는 그 병원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도처에 있어요. 근데 안 보고 그냥 나도 이득을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보고 넘어갔다 그러면 방조범이에요. 보험 사기 공범으로 처벌해요. 그 다음에 또한에 의료기 판매 영업직원의 관절경 수. 저건요, 여러분들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만 실은 이 행위가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의사보다 수술 더 잘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수술실에 CCTV를 설치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당연히 영업 직원들은 내가 가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꼬매고 오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 간호조무사는 드레싱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항 병원 관계자의 의료기기 판매. 저건 잠시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틀리잖아요. 틀리죠. 예. 간호사는 적어도 이제 전문대 이상 나온 사람들, 간호조무사는 학원생들인데, 학원생들은 사실은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의사가 옆에 딱 들어가서 이거 해 저거 해 지시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독적으로 아무리 오더가 있어도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 관계자의 의료기기 판매. 저건 왜 저렇게 해놓은 거냐면 의료기기 판매상에서 이걸 가져다가 이득을 붙여서 다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위를 못하게 해놨는데 저것도 가끔가다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에 의료기 판매하는 곳이 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병원 관계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압수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저런 행위가 몇 건이 발견되면 전부 다 압수영장을 받아서 다 뒤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다섯 건에 걸쳐서 이런 게 발견됐어요. 그럼 그 5건만 압수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맞는 것은 같지만 보험 범죄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것을 전부 다 면책을 해줘 버린 거잖아요. 그것만 가해당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 사실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 범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원. 여러분들이 한의원 가면 보통 받는 게 뭐예요? 치료 받는 게 그냥 침 맞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찜, 뜸,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항, 뭐 그거 말이면, 자, 침에는 뭐가 있냐면 경혈침수 있고요. 경혈침수 뭐냐면 우리가 맞는 조그마한 침, 그죠? 근데 꼭 가면은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투자법 침술. 여러분들 이거 아마 투자법 침술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뭔지. 근데 이게 영상이 안 돼서 그런데 영상을 딱 보면 딱 구분이 가는데, 이 투자법이 뭐냐면 거의 크기가 25cm 되는 침도 있어요. 이 투자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몸을 관통시킨다고 그래요. 관통시킨다고. 근데 경혈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침 맞을 때 서서 맞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누워서 맞잖아요. 근데 자, 여기 있을 때 나 누워서 맞는데 여기다 맞으면 이걸 관통을 시켜야 되는데 관통을 할 수 없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근데 경혈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다 침을 놨으면 똑같은 대각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똑같은 침을 놓고 가운데 거의 만나게 하는 게 그게 투자예요. 근데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투자법 침수를 했다고 청구하는 것은 거의 허위 청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의사들도 투자법을 안 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고 한의사 책상에 그렇게 큰 침이 없다 그러면 투자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한의사 협회장을 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이걸 할 줄 아는 한의사들이 없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거의 허위 청구예요. 그 다음에 부항이 있죠. 부항은 이제 걸식부항하고 습식부항이 있는데, 걸식부항은 피 안 빼는 거, 습식부항은 피 빼는 거잖아요. 제가 한의사 중에 청구한 것 중에 이런 것도 봤어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애예요.
처방을 이틀에 한 번씩 3개월 이틀에 한 번. 얘는 피가 없어서 죽었어야 돼요 벌써. 이런 한의사들도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험법계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의료인이 맞냐 이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뜸은 간접뜸하고 직접뜸이 있는데, 간접뜸은 그 뜸 밑에가 판때기를 놓아서 하는 거고요. 직접뜸은 살에다 놓는데, 보통 직접뜸을 제대로 다 맞으면 이두화상을 입어요. 이두화상. 근데 우리 가서 뜸 맞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타면 그냥 치워버리잖아요. 이건 뜸의 효능도 없는 거죠. 그래 했으니까 인정하자 이것은. 했으니까 인정한다. 그 다음에 약침 뭐 공독도 있고 뭐 벨 이런 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약침 같은 경우는 맞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식용수 1cc에 공독 1cc 이런 걸 희석해서 그 자리에서 놓아야 돼요. 근데 그걸 약침 맞을 때 어디서 꺼내와요? 냉장고에서 꺼내와요. 냉장고에서 꺼내오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약침이 아니라 이미 다 퍼져. 물이에요. 이 물을 우리는 좋다고 20만 원 주고 맡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첩약을 먹는데, 첩약이 뭐예요? 첩약은 사람의 그 성질에 맞춰서 이게 하는 게 첩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면 성질이고 나발이고 저 사람이 무슨 뭘 가든 뭐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첩약이 아니고 무슨 산재, 무슨 X산재, 이게 뭐냐면 조그만 스틱 같은 거. 그거 약국에서 500원, 700원에 구입한 걸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첩약이라고 대신해서 해줘요. 첩약은요, 11급 받으면 자기들 행위료까지 해서 얼마냐면 15만 원이에요. 그 500원, 700원짜리 갖다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른 걸 말고 추나요법. 옛날에 지금 추나요법을 어떻게 하냐면 한의사 진료실에 추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마사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전동 침대 갖다 놓고 저저저저 하고 있어요. 이게 추나했다고 청구를 해요. 그럼 과연 이게 의사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제가 말했죠. 의사들은, 한의사들은 결국 20대에서 퇴근하는데, 퇴근 이후에 의료인이 관리를 못하는 거 되면 저 사람들은 입원 환자가 아니에요. 입원의 정의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 퇴근하면 누가 관리해요? 그 건물의 경비가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부자 보는 게 아니고 그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몇 번 찍고, 그 사람들이 그냥 속옷 가리고 밖에 나가는 사진 몇 번 찍고 오면은 여기서 입원 환자들은 전부가 뭐예요? 다 허위천들.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여러분들이 제보를 합니다. 있어야 돼요. 의료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양방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양방 의원도 마찬가지고 한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의원이 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의원 가면은 요즘 막 전동 침대에다가 샤워실 있고 완전 호텔이에요. 자, 여기도 있죠. 이 항에 보니까 뭐 X산재 제공 후 첩약으로. 그 다음에 사망 같은 경우는 정말 웃기는 거, 이건 완전히 환점을 이용하는 건데, 보통 자동차 사고가 이제 저기 많이 중점이 되는데, 사전 합의를 해요. 사전 합의하면서 너 오늘까지만 치료받아. 퇴원해. 얘는 퇴원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 뒤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냐면 이 치료비가 바로 나한테 날라오면 보험사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치료비가 언제 나한테 오냐? 심사평가원에 갔다가 나한테 오는 게 2달 후에 와요. 그럼 보험사 직원은 그 이후로 더 치료를 받은지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퇴원을 했는데도 그 한의사는 계속 치료받은 것처럼 해서 넣어버리는 심평원에. 정말 문제죠. 이 분당에서 했던 한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외출외박 대장 이직. 외출외박 대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허위 청구보다는 뭐에 해당되냐? 여기 걸리면 병원이 됐든 한의원이 됐든 타격이 정말 큽니다.
이거 만약에 기계 않고 환자가 외출해라고 했잖아요. 한 건당 과태료 210만 원. 정말 이거는 여기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해요. 바로 저거 보고서에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원실 관리자 이상조처는 제가 입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병원이 있는데 요양병원은 여기 본 것처럼 저렇게 이제 면허 없는 사람들이 가끔 근무를 한다. 그 다음에 간호종사자 인력 부풀리기, 가상병원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무장병원 많죠. 저 요양병원에서 특히 파주에 가면 저는 이제 요양병원 단지가 있어요. 근데 요양병원의 그 설립 목적을 위반해가면서 교통사고 환자들이 엄청 가서 누워있죠.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 암 환자들이 교통사고 환자로 공감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암 치료를 해요. 기왕증 치료. 그럼 기왕증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왕증 치료를 한다. 그럼 뭐라 했죠? 피해 가자. 허위 청구. 왜?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2조에 보면 사고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서 기망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통사고가 아닌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아닌 다른 자기의 기왕증 치료를 했다면 사고 내용 조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 입원. 저게 이제 옛날에 입원해놓고 마치 입원한 것처럼 핸드폰 하나 놓고 이제 자기는 나가 있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쓰더라고요. 아예 그냥 나가는 거죠. 그냥 문을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환자 유치대가 지불행위. 유치대가 지불행위. 적어도 이제 환자 모집 행위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의원, 요양병원 여기 있습니다. 안과가 되게 많이 하던데. 안과 작년에 일시적으로 백내장에 대해서 제보자 시상처를 대폭 단기간에 올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남에서 백내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강남은요 백내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 연계가 돼 있어요. 성형외과 가면 피부과로, 피부과 가면 이쪽으로 연계시키고 해가지고 서로 막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보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몇 건 들었으면 여기는 그런 데거든요. 그럼 전체를 압수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만. 그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보험사의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언론에서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험살인 외에는 전부 다 생계형 범죄로 전부 다 몰아가고,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이 미약해. 내가 아무리 보험사기를 많이 했어도, 지금 제가 그랬죠. 그 사고 다발자만 놓고 보면 얘가 20번 사고를 했어요. 근데 블랙박스 등이 있는 것은 5건밖에 없어. 근데 사고 내용이라도 수법도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가해자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서로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검사가 기소할 때는 그 5건. 그 5건마저도 보험금 반환하면 기소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전화도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횡재잖아, 횡재. 야, 20건 해갖고 5건만 걸리고 나머지 15건 적법하게 면책을 받으면 전화도 하고 싶죠. 근데 저는 도대체 왜 보험을 안 받아줘? 이 조사하는 사람들은 보험을 안 받아줘요. 저도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장시간 동안 했는데, 제가 봐도 좀 너무 제가 말이 빨랐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건데, 이게 좀 없는 거 제가 좀 그게 좀 같고. 그렇지만 제 블로그 좀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블로그에 남겨놓으시든 제 핸드폰에 남겨놓으시든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보 사항이 있으면 금감원에 하는 것보다는 저한테 연락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조사를 좀 잘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유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전화는 안 하시겠지만,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뭐
저녁 12시에 전화해가지고 술 먹자 그런 얘기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송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장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스크 해제하고 난 다음에 첫 세미나거든요. 좀 나와서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으면 괜찮으시겠죠? 네. 기념사진 한번 찍고 또 이제 아까 소개 못해드린 분들 계셔서 같이 잠깐 한 20, 30분 정도 교류하고 그리고 오늘 모든 일정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그만 찍고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서 요것만 꺼주시고. 그리고 이 보험 범죄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실습이나 심화적인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을 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가급 일정 앞으로 이제 세미나는 이곳에서 할 예정입니다. 오늘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다음번에는 아마 쉽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부분도 이제 미리 공부를 하고 지금 계획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얼마나 됐어요?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여야지 또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고 우리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상체만 좀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니까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 빼지 마세요. 의자를 놓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의자 놓지 말고 네, 서서 그러신 분들은 좀 뒤에 저기 하시고 된장씨로 와.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이지. 하나, 둘, 셋. 자, 우리 박 교수님 엄지척 한번 해주시죠. 엄지척. 수고하셨습니다.